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는데 5회분 남았네요. 2012년 2회, 그다음에 이제 4회, 다시 2013년에 1, 2, 4. 그렇죠? 총 5회분 남았죠. 자, 아마 이제 계속 그 앞에서 보니까 한 1년치 반 풀어봤으니까 충분히 또 이제 반복해서 나올 시점이 됐어요.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전자계산기 일반 파트는 187쪽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냥 교재에 없어도 이거 여기만 잘 쳐다보시면 됩니다. 설명 좀 잘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속에서 아까 어떤 분이 내일 모레 또 시험이라고 하시는데, 잘 찍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찍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다 틀리죠. 이제 국어에 대한 실력으로 봐라. 어차피 우리가 모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출제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아마 답을 쓰기가 좀 이렇게 어렵진 않지 않느냐. 확률적으로는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시간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1번 문제 볼게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롬에 들어있는 제어형 프로그램이죠. 제어 프로그램이죠.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이다. 제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예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이죠. 그게 이제 롬에 들어있고 펌웨어 방식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각 기계어 명령들은 제어 메모리에 있는, 즉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곳이 제어 메모리 롬이다. 롬에 의미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롬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 롬 자체는 제어 메모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소프트웨어인데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일련의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일련의 동작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어떤 동작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째, 패치 사이클 동작이 있겠죠. 패치 사이클, FETCH. 가끔씩 잘 안. FETCH.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불려져 나오는 인출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이제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지만 거친다면 뭐죠? 인다이렉트 사이클 이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은 다 공통적인 동작이잖아요. 어떤 명령어든지 불려 나오게 하거나 한 번 더 찾아가는 과정은 공통이에요. 그죠?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딱 하나씩 있는 거에 가까.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굉장히 많겠죠. 익스큐트 사이클. 각각의 이제 기능에 대한 익스큐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명령어를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이 준 연산에 대한 기능에 대한 마이크로 동작이 익스큐트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 더하기를 한다든가 빼기를 한다든가 곱하기 나누기 뭐 나와라 들어가라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동작들에 대한 마이크로 동작들이 다 들어있어요. 항상 규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인터럽트 사이클. 인터럽트 자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자체는 실제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죠? 그러나 인터럽트 사이클 과정의 마이크로 동작을 처리할 수 있는 동작이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처리는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럽트가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운영된다. 그런 작은 동작에 대한 것이 이렇게 4개의 동작에 대한 것이 기본이다. 이게 제일 많겠네요. 그죠? 롬 안에 박혀 있는 많은 기능들 중에서 이 동작이 굉장히 많겠죠. 다양하게. 그죠? 여러 가지. 제공되어지는 명령어의 개수, 모든 명령어들에 대한 마이크로 동작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세트를 찾아가서 아 내가 더하기를 해야겠다. 그럼 더하기는 그냥 덧셈기에서 한 번에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하라는 과정의 절차가 좀 복잡해요. 자료 불러와야 된다. 하나 또 불러와야지. 더하기를 해야 되지. 다시 그 결과를 도로 갖다 집어넣어야지. 뭐 이런 것들 실행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작은 동작들이 익스큐트 사이클에 대한 동작이다 그러죠. 자, 주격장치에서 명령어를 인출하는 동작 있죠? 없잖아요. 그죠? 1번 보기는 뭐야? 이 동작을 의미하는 설명이에요. 그죠? 오퍼런드의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동작. 간접 사이클에서 하죠? 간접 사이클에서 하잖아요. 그죠? 네. 실제 유효 주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죠. 직접 주소라면 안 해도 되지만 간접 주소이거나 계산에 의한 주소는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계산이에요. 인다이렉트 사이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다이렉트를 얘기하는 거. 그죠? 그리고 지정된 연산을 수행하는 동작. 익스큐트 사이클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아 맞아 그러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 맞구나. 롬이 가지고 있는 동작이 뭐다? 롬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패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명령어가 여러분이 작성한 하나의 명령어가 불려져 나오게 하는 동작을 해주는 동작이잖아요. 그죠?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료가 불려져 나와야 되는데 유효 주소, 이펙티브 어드레스, 실질적인 자료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로 환산을 해야 돼요. 직접 주소라면 그래서 이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그죠? 간접 주소이거나 계산에 의한 주소로 뭐야?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아니죠. 다음 단계의 주소를 결정하는 이 다음 단계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명령어가 인출이 될 때 다음 명령어에 대한 거를 알아서 오토매틱 자동화해서 지시를 해주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롬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 기능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요거 약간 오해할 수도 물론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다음 단계의 주소를 결정은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해달라고 했지 롬이 알아서 다음 단계 명령어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시한 순서대로 불려져 나오게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순서대로 번역을 해서 순서대로 주소화를 시켜놨어요. 그게 그래서 자동화가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자동화된 상태로 계속 카운팅을 해준다 그러는 얘기예요. 중간에 변경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변경이라는 건 이제 제어 명령을 줬을 때 반복 명령이나 제어 명령을 주게 되면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를 바꿔주는 역할이 제어 기능이잖아요. 제어 명령이잖아요. 고투문이라든가 이런 문장들이.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단계의 주소를 결정하는 동작은 이 롬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작동이 아니다. 이 세 개가 각각 요거는 패치 사이클, 요거는 인다이렉트, 요거는 익스큐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81번. 82번. 이진수 000000110 자,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다 나쁘다는 이 문제를 단박에 풀 수 있다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 경우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이걸 풀어야 되지만 객관식은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경우의 보기는 단박에 한 방에 답이 보여요. 최소한 어떤 임의의 수에 대한 이해 보수는 처음으로 1이 나올 때까지는 이건 똑같아야 돼요. 그죠? 최초로 1이 나올 때까지는 안 뒤집는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었다가 뒤집힐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었다 뒤집히기 때문에 안 뒤집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 요거 맨 뒷끝자락이 100로 돼 있는 것만이 답이 다 이거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보기를 이렇게 낼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아마도 다 1제로로 할 거예요. 출제자는. 근데 그 마인드를 모르기 때문에 에이 설마 뭐 이렇게 해도 뭐 알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쭉 써놓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딱 보자면 속으로 그랬지. 아유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됐네 이렇게 나오겠죠. 왜? 단박에 답이 나오니까. 이해하시죠? 자, 이해보수 취하는 알고리즘이 뭐죠? 가장 우측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최초로 1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모두 다 뒤집는다. 자, 이 알고리즘 왜 나왔는지 아시죠? 이 알고리즘이 나온 건 뭐예요? 1의 보수를 취해서 1을 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홀라당 뒤집은 다음에 1을 더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측에서 시작해서 최초로 1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쓰고 다음부터는 다 뒤집는다. 이게 2의 보수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신문에도, 전자신문도 그렇지만 일간 신문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해야겠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잘 쓴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편식을 하잖아. 그쪽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잘하면 좋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주도, 요즘에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고, 만약에 물론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런 걸 배워야겠죠.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는 누군가에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골라서 자기 주도 학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파워포인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툴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만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학이든, 뭐 IT든, 저는 이제 뭐 바둑이든, 바둑도 요즘에 물론 이제 사이트에 가면은 바둑에 대한 기보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둔 그 기보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렇게 그 정보에 대한 그 보관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인프라가 아직 좀 덜 돼 있어요.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처럼 이 자료를 막 가공 정리해주는 그런 실력이 아직은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의 자료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구하려고 해도 참 쉽게 구해야 되는데 어렵게 구한다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바둑을 잘 둔 사람이 둔 기보를 탁 보고 이놈이 여기다 왜 뒀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해 본다든가. 바둑 좋잖아요. 바둑 상금이 벌써 5억, 7억, 8억, 지금 9억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상금이. 바둑에서 이기면 최고 상금이 9억이야, 9억.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센돌인 이세돌이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제 바둑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10번기 중에서 6번 이기면 먼저 그냥 장땡이야 이게 그냥. 2번 이겼어요 우선. 대단하더라고요. 이세돌이가 역시 그 바둑은,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바둑을 이제 요즘에 영재 그 바둑학과도 많이 생겼고요. 영재 교육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애들한테 바둑 교육 시키면 참 재밌어요. 게임이잖아. 그것도 훌륭한 두뇌 게임이에요. 한번 관심을, 여자분들도 한번, 여류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쁘게 생긴 데다가 그냥 바둑도 잘 두고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의 가장 인기 짱 과목이 바로 바둑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뭐 땅 따먹기도 했고 그죠? 하여튼 이겨. 니 둘이 싸워서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둑돌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이거야. 그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쓴다 이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멋모르고 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전체 우애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기보도 만들고 딱 보고 이제 순서도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자꾸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의 자기 자료를 만드니까 굉장히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하는 게 이제 뭐 어학, 중국어라든가 바둑이라든가 그냥 음악미술체육 다 이거 다 하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해보수치 하는 거 단박에 딱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보기는 프로그램 종류에 관련된 문항이다. 프로그램의 종류. 자, 프로그램의 종류. 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베타 버전이 있어요. 베타 버전 많이 쓰는 용어죠. 자, 베타 테스트. 베타 버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개발이 돼서 완료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왜냐면 배포가 된 돈 받고 팔았는데, 분명한 건 아마추어는 책임이 없지만, 프로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돈을 받은 거는. 근데 돈을 받아 팔아먹고 개판이다. 그럼 문제 있겠죠? 자동차도 잘 만들었지만 리콜을 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 하자가 있지 않냐? 그게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이건 망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래서 망하기는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못 찾은 거를 독자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베타 버전이에요. 뿌려보는 겁니다. 써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 찾아내면 선착순 먼저 찾는 놈이 내가 회사에서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니아들이 있어요. 이 매니아들이 그냥 뭐가 좀 비싸지만 얼리어답터라고 그러죠. 비싸더라도 나오자마자 사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좋아서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왜 먼저 살까요? 내가 먼저 잘잘못을 찾아내겠다 이거야. 선착순이거든요. 내가 비록 돈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냐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쓰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개발자도 자기가 개발하면 다 맞았다 그런단 말이야. 그냥 실제 정작 써보면 문제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개발자는 그게 이제 자기 마인드가 항상 박혀 있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써보는 게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 써보다 보니까 못 찾아요. 그 많은 걸 시뮬레이션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써보게 하는 거지. 뭐 성격 그냥 괴팍한 사람도 써보고 이런 사람, 특히 그런 사람이 써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그게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상용화하기 전에 테스트용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거는 맞아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쉐어웨어. 쉐어웨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보고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쉐어웨어란 기간이나 기능 제한 없이 그러니까 다 제공을 해줘요. 개발된 거 100% 다 써보라고 다 줍니다. 일부분을 떼고 쓰라고 하는 걸 라이트웨어라고 있어요. 라이트웨어.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라이트웨어는 이 라이트예요. R이 아니고 L입니다. LIGH. 가벼운 웨어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제공되어지는 것만 제공해주고요. 무거운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은 안 주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기능이라든가 이거 공개하기 싫은 거, 이건 돈 주고 사서 써라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건 라이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개념이야. 쉐어웨어하고 라이트웨어하고 같은 개념인데 쉐어웨어는 다 줍니다. 다 주고 써보라 그러고요. 얘는 중요한 건 빼고 그냥 일반적인 것만 제공해줘서 써보라 그러니. 단 중요한 건 써보고 사야 돼요. 구매해라 그러니. 안 사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써보고 사는 구조의 의미다 그러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아니죠. 이건 프리웨어입니다. 무조건 무료로 전체적으로 사는 건 뭐예요? 프리웨어입니다. 뭐 자유스럽게 프리웨어다. FRE 프리웨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한다면 이런 개념이에요. 프리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카피 레프트가 되는 거죠. 카피 레프트예요.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돼, 이게. 카피 레프트. 근데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카피 라이트로 많이 돼 있죠? 카피 라이트는 뭐예요? 권리. 이 권리는 내 거다. 이건 돈 주고 사서 써야지. 마음대로 무료로 썼다면 혼난다 이거죠. 카피 라이트, 카피 레프트. 그러니까 요번에 두 번째가 이제 잘못된 거 틀렸어요. 그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답이고요. 그 다음에 데모 버전이란, 자, 데모 버전. 데몬스트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데모 버전. 자,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모 버전은 말 그대로 데모예요. 그러니까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버전이에요. 데모 버전이. 역시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버전이란, 테스트. 자, 데모 버전 이전에 오류를 찾기 위해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테스트, 오류를 찾기 위해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답이, 실제로 보면 답이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쉐어웨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된다, 이게. 아마 두 번째 거를 정확하게 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문제마다 이게, 이걸로 하신 분도 있고, 이걸로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두 개가 일단 답이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이의 제기를 하세요. 한번 해보라는 얘기. 근데 문제는 이의 제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문헌을 좀 뒤져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거죠. 어느 문헌에 갔더라도 이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써보고 사야 된다라는 개념의 의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능에 제한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무료잖아요. 그죠? 근데 무제한이라는 얘기잖아요, 기간이. 그 틀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답을 쓰시고요. 다도 틀린 84번. CPU가 뭐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하죠? CPU가 뭐 하느냐? 그러니까 CPU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메이저라고 그랬죠. 메이저.
이 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맞아 중요한 상태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메이저는 4개가 있다고 그랬죠? 4개가 뭐예요? 배치 사이클,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인다일렉트 사이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익스큐트 사이클. EXECUT. 그다음 네 번째가 인터럽트 사이클이 있다 그러죠. 자, 여기 없는 거 뭐예요? 타이밍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패치 상태냐, 인다일렉트냐, 익스큐트냐, 인터럽트냐. 자,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래서 메이저 상태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다. 타이밍 상태라는 것은. 그렇죠? 물론 각각의 이 역할,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기 위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정의하잖아. 어떤 정의한다. PC의 내용이 MAR로 옮겨라. MAR로 이렇게 해서 PC의 내용이 MAR로 옮길 때 이 동작을 하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동작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동작을 하려면 신호를 받아야만 이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이 동작을 하기 위한 신호를 얘한테 줘야 되는데 이 신호는 이렇게 클럭 펄스가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를 얘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작동하겠죠? 왜? 이 클럭을 얘가 받았으니까 신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데 그 다음 동작은 메모리에 MAR이 가리키는 내용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옮겨라 라고 했을 때 이 동작도 수행하려면 뭐야? 이 동작은 얘한테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타이밍에 대한 시간은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지나가는 클럭을 그때그때 하나씩 조금씩 배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어 신호예요. 이게 타이밍 제어라고 그래. 이걸 타이밍. 시간에 대한 제어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나 이 메이저 상태 자체는 이 기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개의 기능. 참고하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이저 상태는 자, 같이 영어로도 알아두세요. 배치 사이클은 리드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읽혀진다. 인다일렉트는 주소가 읽혀진다. 근데 오해할까봐 주소는 주소인데 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 메모리 안에 있는 주소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명령어가 들어있는 주소일 수도 있고 자료가 들어있는 주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인다일렉트 사이클에서의 주소는 어떤 주소예요? 자료가 있는 곳의 주소를 한 번 더 찾아가는 거예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퍼런드의 주소다. 오해할까봐 이걸 하나 더 써준 거예요. 이렇게 오퍼런드의 주소다 이게.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인다일렉트 사이클이 뭐냐 그러면 리드 어드레스 어브 인스트럭션 딱 썼다고 생각해요. 이거 틀린 말이죠? 명령어의 주소가 아니라고요. 오퍼런드의 주소예요. 이해하세요? 인다일렉트에서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익스큐트 사이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퍼런드를 읽는다. 여기서 유효 주소가 계산이 되면 한 방에 찾아갈 수 있는 거를 자료는 나오기만 하면 연산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된다라는 익스큐트, 이 실행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료만 나오면 바로 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나오면 된다 이게. 그렇죠? 자, 인터럽트고요.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것. 자,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가 되겠고.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자, 요청 신호가 나오면 뭐예요? 인터럽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내에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골고루 배정하면서 일하는 방법이 인터럽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터럽트는요, 항상 일을 진행할 때 먼저 뺏고 뺏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전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그죠? 요청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처리 루틴이 나오고요. 처리 루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돌아갈 뻔지 보따리를 싸야 되잖아요. 누가 뺏었잖아. 아저씨 이번에 내 차례인데 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하세요. 하고 이제 뺐잖아요. 그럼 뺏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보따리를 막 싸야 돼요. 뺏긴 사람이 왜? 다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 상태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야 되는 거예요. 처리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취급 루틴이다. 취급 루틴. 또는 다른 말로 이거를 서비스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핸들러다 그래. 인터럽트 핸들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요걸로도 가끔 나와요. 이렇게 핸들러. 핸들링 한다라고 하잖아요. 핸들링. 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를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그래. 핸들러. 이해돼요? 또는 서비스 루틴. 또는 우리말로 취급 루틴. 이 처리 루틴이 아니에요. 처리 루틴은 뭐예요?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복구하는 거고. 나중에 완전히 이제 서비스 다 받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얘가 하는 역할이고요. 처음에 무조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냥 마구제비로 너 문제점 있잖아 임마 하고 강제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점잖게 요청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 신호가 입력된다라는 건 이제 인터럽트를 하려고 하는 건가다. 그렇게 이해하라 되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있는 CPU가 정상적인 처리를 멈추고, 그죠? 누가 뺏었으니까. 누군가가 CPU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를 멈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처리를 마친 후 그 뺏은 사람이 본연의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간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인터럽트다 그랬죠.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는 정답이 이제 4번인데, 자, 리커시브는 무슨 뜻이에요? 되부름, 되부른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걸 되부름이라고 그래요. 뭐 딴 사람을 부르면은 되부름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서브 프로그램 호출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자기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함수를 부르기는 한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틀려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소속이 틀려요. 이해돼요? 그게 되부름이에요.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문. 반복문을 함수처럼 반복하는 처리 방법을 되부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되부름. 리커시브. 자, 덤프는 메모리 안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를 덤프한다 그래. 덤프. 덤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홀라당 쏟아놓는다 그러지. 쏟아내는 거를.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전산실에 가보면, 야, 이거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 야, 덤프 해봐. 덤프 시켜봐. 이렇게 얘기를 해. 덤프. 메모리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신문지수로 보이겠죠? 그죠? 네, 그걸 덤프 한다 그래요. 해커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덤프 자료들이에요. 쫙 지나가는 자료를 막 봐요, 이렇게. 물론 그걸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디버깅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 디버깅 툴에 의해서 덤프된 자료를 이렇게 계속 걸러내는 과정에 툴들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딱 걸려서 알려줍니다. 이번에 이게 되는데 이게 너무 뭐 오버풀가 생겼다든가 넘쳐서 엉터리가 되는 순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계속 엉터리가 돼요.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덤프. 자, DMA는 뭐예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한다. 그런 얘기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딱 요거가 나오면 DMA가 뭐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한다. 어떤 방식으로? 사이클을 훔쳐서 사이클 스트링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답은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인터럽트라는 용어 잘 기억하세요. 각각의 용어도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처음 들어보는 용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어 단어의 뜻을 안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리커시브 같은 경우에. 자, 주소 영역이 이거 나왔죠? 30비트 안 해도 되죠? MAR.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게 PC도 똑같이 30비트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MBR의 크기를 물어봐라 그러면 얼마냐라고 물었다면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떠벌려 놓고 워드의 크기는 32비트다 이렇게 딱 나와주면 답이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워드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자료가 들어가는 방의 크기는 뭐다? 워드의 크기와 관련이 있어요. 주소가 들어가는 레지스터는 뭐예요? 용량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 나왔던 거니까 뭐 똑같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한마디 더 쓰는 거야. 그러나 단 이 컴퓨터의 크기는 한 워드는 32비트다. 이렇게 만약에 단서 조건을 붙이고 MAR이 아니라 MBR을 슬쩍 바꿔서 물어봤다. 그럼 32비트가 답이에요. 네,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PC와 MAR은 주소가 들어가는 레지스터고 MBR하고 IR은 명령어, 자료가 들어가는 방이기도 해요.
물론 주소도 들어가요. 주소도 들어가면서 자료도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러나 PC와 MA는 죽었다 깨나도 주소만 들어가는 레지스터예요. 이해하셔요? 혼용이 된다면 큰 쪽의 방으로 준비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자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소도 들어간다면 자료 들어가는 방으로 처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료, 워드, 이해하셔요? 네. 자,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전하기 전에 시스템 제어 스택에서 저장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냐? 뭘 저장해야 될까요? 다음에 실행한,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되돌아올 번지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돼요.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 전에 되돌아갈 번지를 어디다 저장한다? 스택에 보관을 해야 돼요. 왜 보관을 거기다 해야 되냐? 잘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큐에 보관하면 제대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계수기가 바로 이와 같이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되돌아갈 번지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기를 와서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는 건데, 자, 정상적이라면 쭉 가요.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면 쭉 가는데, 가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를 갔다가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요 덩어리가 튀어 들어간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요 다음 명령어의 번지를 스택에다 보관하고 가서 처리하고 돌아갈 때 요 번지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 번지를 스택에다 넣으면 바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터럽트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야. 서브 프로그램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지만 서비스 프로그램은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러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서브 프로그램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달라요. 같은 별도로 작성한 덩어리이긴 한데 서브 프로그램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 프로그램은 내 일의 연장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자, 16진수 BEAD에서 16진수는 0에서 F까지 쓸 수 있죠. 0에서 9까지 쓰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F까지. 의미로 따지면 이게 10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11, 12, 그 다음에 13, 14, 15에 해당되는 값이죠. 16진수니까 한 자리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A, B, C, D, E, F를 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16진수니까 B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E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다음에 있으니까 설명이. 자, 이렇게 이제 4개인데 베이스를 이렇게 16진수 써줘요. 이 베이스가 항상 뭐냐, 소수점은 사실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소수점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수점을 중심으로 얘가 뭐예요? 이 자리는 뭐예요? 16의 영승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16진수라고 했기 때문에 베이스가 16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그 진법에 대한 0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16의 영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 얘는 16의 자리 됐어요? 16의 자승, 256의 가중치를 가진 자리. 세 번째는 4096의 가중치를 가진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4096. 근데 요거 물어봤네요. 2가 가중치가 얼마냐? 256이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자기의 가중치를. 우리는 이진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써버리잖아요. 1, 2, 4, 8, 10 이렇게 가죠? 그 1, 2, 4, 8이 뭐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16진수이기 때문에 16의 0승, 16의 1승, 16의 2승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8진수라면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죠? 10진수니까 10의 1승, 10의 2승.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이건 10진수인 때 가중치예요. 그죠? 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56이 되겠네요. 가중치. 다음 중 주소 지정 방식. 자, 주소 지정 방식이 나오면 다양하다 그랬죠. 이게 참, 이 부분이 이제 그 명령어를 배울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도 돼요. 즉, 주소 지정 방식. 오퍼런드 자리의 의미를 부여해요.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직접 주소는 뭐예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 오퍼런드는 실제 주소 값이다. 맞죠? 그 주소가 직접 찾아가기 위한 주소다. 유효 주소다. 그런 얘기예요. 맞고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최소 2번의 메모리에 접속해야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다. 맞죠? 간접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번 더 찾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간접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즉시 주소 지정 방식에서 오퍼런드는 실제 데이터다. 물론 이제 고급 언어에서는 즉석에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주소가 아니라 그 명령어가 처리되어질 대상의 값이에요. 근데 고급 언어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더하라, add하라, a, 500. 그럼 여러분이 느낌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500이라는 주소가 아니라 500이라는 자료니까 즉석 데이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컴퓨터는요, 여러분은 이렇게 썼지만 이걸 번역을 할 때 얘를 주소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임의의 장소에다가 500을 넣어놓고 그 500이 들어있는 주소로 번역을 해요. 실제 일할 때는 뭐예요? 찾아가서 불러다 하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또 항의를 하겠죠. 아니 선생님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직접 번역을 할 때 여기다가 500을 그냥 아예 넣어놓으면 좋지 않냐. 그거 좋은 줄 알아요. 뭐 과학자들이 머리 짱구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좋은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직접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면은 작은 거는 괜찮은데 큰 건 어떡할 건데? 명령어가 길어져 버려요. 그죠? 너무 질질질 끌고 다. 마치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데 내가 가져가야 할 물건을 기내에 가지고 타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물건인데 내가 갖고 타겠다 이거야. 못하게 하잖아요. 항상 맡겨야 되잖아. 화물칸에.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간단한 거 가지고 타는 게 좋지. 하지만 물건이 큰 거는 기내에 가지고 못하게 막아요. 항상 뭐예요? 화물칸에 맡겨라 이거예요. 그럼 뭐 갖고 타냐? 번호표. 내 물건에 주소표를 갖고 타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즉시 주소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설명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고급 언어에서는 이런 표현은 못 해요. 이해돼요? 네. 그러나 이제 어셈블리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해요.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만. 대상의 데이터가 작은 것만 즉석 데이터로 가능해요. 영어로 이미디어트가 가능한데 대상의 데이터가 긴 거는 에러입니다. 안 됩니다. 그 제한 조건이 뭐냐? 한 바이트짜리 이내의 내용은 즉석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네 번째가 정답이네요. 그러면 레지스타의 주소 지정 방식은 이거와 관련이 없죠. 이 PC 프로그램 카운터와 관련이 있는 주소는 뭐예요? 상대 주소입니다. 이해돼요? 상대 주소만이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과 명령어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합쳐서 찾아가는 번지를 상대 주소라고 그래요. 아주 많이 나와요. 상대 주소는. 상대 주소. 현재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게 상대 주소예요. 자,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상대 주소다. 그러니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래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명령어 실행 과정 중 데이터가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명령어는 데이터가 저장된 기억 장소를 포함한다. 맞죠?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는 명령어와 자료가 분리가 돼서 보관이 되어지는데 그 명령어마다 해당 명령어의 자료에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갖고 찾아가서 자료를 불러다가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명령어에 포함되는 주소가 데이터의 주소를 지정하고 있는 기억장치에서 한다면 실행되기 전에 주소를 기억자에 읽어와야 한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그 얘기죠. 자, 아마 이제 말이 긴데 그 주소의 주소를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예, 포함된 주소가 데이터의 주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간다라는 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접 사이클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주소 아까 조금 전에 들은 주소의 주소가 그 주소가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러니 그걸 찾아갔더니 들어있는 게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의 주소다 이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의 주소다 이거예요. 간접 번지죠.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간접 사이클이 있다 그런 얘기죠. 간접 사이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